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오늘은 2월 24일 시험을 대비해서 6급 청취를 준비했는데요. 6급 많이 어려우시죠?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는데 저랑 같이 한번 마무리하면서 우리 고득점을 향해서 열심히 한번 짜요 한번 외쳐볼게요. 저희 같이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청취 3부분을 같이 풀 건데요. 청취 3부분에서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본다면 31에서 50번까지 총 20문제로 되어 있는 거 다 기본적으로 아시죠? 그 시험이니까, 그죠? 근데 이제 문제의 특징이 있는데 이 덩어리를 한번 보자면 세 문제, 세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네 문제, 세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문이 하나 있고 거기에 문제가 딸려 있는 개수가 333, 44, 34, 3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제가 굳이 구분해 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개수에 따라서 일반적인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수의 그런 문제들이 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되는 방식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이 세 문제짜리들 있죠. 지문 하나에 문제가 3개씩 딸려져 있는 경우는 정말 중구난방이에요. 지 맘대로.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거꾸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중간부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정말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요? 반드시 보기를 전반적으로 한번 쭉 훑어보신 다음에 소리가 들리는 그 단어에 계속 밑줄, 밑줄, 밑줄 이렇게 그으시면서 1차는 소리마다 밑줄 그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통 이 청취 3부분은 소개글이기 때문에 소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 소리한 일치가 일치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그 형태로 여러분들 푸셔야 되고 반드시 보기 3개짜리는 어떻게 해라? 전반적으로 다 훑어보셔야 돼요. 반면에 4개짜리는 약간 인터뷰 형식 같아요. 인터뷰 형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총 5개로 되어져 있죠. 자,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문제가 처음 부분에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 문제가 이렇게 나오죠. 이 작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남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맨 마지막에 질문으로 나옵니다. 보통 인터뷰 같은 경우는 맨 처음 부분에 이번 경기에서 챔피언을 뭐 획득하신 누구를 모시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도입 부분에 많이 소개가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제는 마지막이지만 설명은 도입 부분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보기와 함께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마지막 보기입니다. 이게 인터뷰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마찬가지예요. 이 보기 4개짜리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기가 이렇게 4개 있잖아요. 이 4개 있는 경우에 정말 그냥 많은 경우에 이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많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정석대로 푼다면 첫 번째 보기와 마지막 보기를 반드시 먼저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일치하면 정답. 혹시 첫 번째 문제 보기가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왔다. 그러면 두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식으로 네 번째도 동시에 좀 같이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문제별 대처 방법이 다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방금 말씀드린 걸 제가 이따 간단하게 정리해 놨어요. 한번 짚어볼게요. 세 문제짜리는 일정 순서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소리를 따라서 귀를 쫓아서 반응하셔야지 해석적으로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차는 소리가 있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문제짜리는 인터뷰 문제와 비슷하게 마지막 보기를 반드시 먼저 보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문제는 바로 이 세 문제짜리거든요. 제가 잠시 좀 문제를 보여드릴 거고요. 이렇게 5번에 7번까지 세 문제짜리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잠시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第5到7题是根据下面一段话。有一句名言叫“整体大于部分之和”，时间效应的开发也遵循这个道理。拿一个作家来说吧，假如关起门来一鼓作气，连续写上7、8个小时，那么书的大致结构就初具规模了。但如果每天花半个小时写上2个星期，虽然总时长达到7个小时，但结果可能就相差甚远。又比如做某个实验，可能需要连续做5到12个小时的时间，但如果中间偶有中断，通常就得重新开始。因此，做一件事重要的不是花多少时间，而是有多少不受干扰的整段时间。要想获得高效率，就必须将时间整段运用，集中精力，全力以赴，这样任何困难都会迎刃而解。相反，零敲碎打往往解决不了问题。人的大脑要想达到最佳的工作状态，就必须集中更多时间，保持思维连贯。大脑一旦进入状态，就会像启动了的发动机一样，只需要很小的动力便可维持运转。因此，无论在学习还是工作中，我们都应该尽量保持思维的连续性，
以达到事半功倍的效果。5. 时间效应的开发应该遵循什么规律？6. 高效率是如何获得的？7. 这段话主要想告诉我们什么？ 잘 풀어보셨습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푸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정말 너무 어려웠죠. 그쵸? 하지만 내용은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답은 좀 찾을 수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은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급 청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어떤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고 소리 들렸나요? 1차는 단어 찾았나요? 이렇게 해서 정답 이런 류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바로 또 그런 전형적인 문제였었고요. 그래서 아마 답은 좀 잘 찾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분석하고 그 다음에 모두들 정답이 궁금할 것 같은데 분석하면서 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3개였는데 정답의 순서를 보면 5번, 7번, 그 다음에 6번 문제. 그래서 이렇게 약간 뒤죽박죽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라? 해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술이 이제 듣자마자 바로 그 부분으로 보기 부분으로 눈을 쫓아갔어야지 그래야지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뒤죽박죽이다라는 걸 먼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아까부터 계속해서 해석이 아니고 소리로 푸는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맞는 말인 건지 우리 같이 한번 병음을 읽어보고 아까 들었던 소리들을 잠시 기억하면서 정말 소리만으로도 답이 나오는 건지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아니면 소리 내어서 집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소리적 인상이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보세요. 자, A 한번 읽어볼게요. 不能三心二意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一寸光阴一寸金 그 다음 세 번째, 整体大于部分之和 그 다음 마지막, 做事要有始有终 네, 有始有终까지 해서 어떤 소리 인상이 딱 남아있는 게 있나요? 바로 C죠. 整体大于部分之和는 아마 여러분들이 첫 줄 듣자마자 똑같이 나왔네? 근데 너무 똑같으니까 답이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만큼 더 똑같이 잘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의심하지 마시고 이게 6급 유형이에요, 여러분. 들리는 그대로 그냥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7번도 한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볼게요. 자, A 한번 볼게요. 要按时间分段. 그 다음 두 번째, 不要因小失大. 다음 세 번째, 要精益求精. 다음 마지막, 要学会整段运用时间. 자, 듣자마자 정답 D네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整段运用时间 제 기억으로는 한 최소 2번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1차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위에 있는 것들은 지금 읽어보니까 소리에 대한 인상이 전혀 없었어요. 그죠? 정답 그래서 D였어요. 자, 그 다음에 6번 한번 읽어볼게요. 自我检讨 다음 두 번째, 集中精力 다음 세 번째, 理论结合实践 다음 마지막, 事先做好计划 자, 역시나 集中精力가 여러분 소리 아마 인상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정답 그래서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소리만으로 답을 찬다고 하는데 내용이 아니면 어떡하시려고요? 약간 이렇게 지금 마음속으로 약간 이게 약간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한번 내용 같이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 도입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5번 정답이 나왔었어요. 우리 본문 내용 같이 보실게요. 有一句名言叫整体大于部分之和 어떤 한마디에 명언이 있고 뭐라고 그러냐면 整体大于部分之和 라는 명언이 있대요. 근데 이 명언 문제나 아니면 사자성어 속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첫 번째는 그 명언, 속담, 사자성어 그냥 들리는 그대로 정답인 경우고 두 번째는 그 뒤에 풀이가 나와요. 그래서 그 풀이 부분을 듣고서 또 역시 풀어주는 말 중 똑같은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명언이 들리면 우선 같은 일치하는 한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 1번이고요. 만약에 명언, 속담, 사자성어가 들리긴 했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 말 자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거에 대한 풀이 부분으로 빨리 우리의 마음을 옮기셔서 다음 풀이에서 소리가 일치하는 것을 답으로 찾으셔야 돼요. 지금 너무 고맙게도 그냥 완전 소리 일치하는 C가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 잠깐 보고 본문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A 보시면 不能三心二意 우선 不能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三心二意는 신은 마음이고 이도 뜻이죠. 마음속으로 마음이 두 개와 마음이 세 개와 뜻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다양한 의견의 생각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선택할 때 이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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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갈팡질팡하다, 우유부단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한치 앞도 모르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바로 그 한치 혹은 한촌이라는 그런 단위인데요. 한치의 시간이 꽝 있는 시간입니다. 한치의 금과 같대요. 즉 금하고 시간의 그 가치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간은 금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整体大于部分之和는 아까 이게 뜻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명언인데요. 이 전체가 따위는 따 다음에 단문적 형사 다음에 위가 붙으면 A는 B보다 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전체가 있는데 部分之和 부분의 합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게 7이라고 할게요. 얘의 가치를. 그럼 제가 1자리를 한번 7개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해서 7개의 덩어리가 되었죠. 그래서 얘도 7이고 사실 얘도 겹쳐도 7이지만 이게 겹쳐서 합치면 7이지만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에는 이 하나가 이 덩어리들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적인 이런 평가라든지 속뜻을 묻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듣자마자 整体大于部分之和 듣자마자 그냥 1차는 소리 골라라 라고 냈던 굉장히 심플하고 착한 문제였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做事要有始有终 有始有终 하면 공부나 이럴 때 좀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시작이 있었으면 끝도 있어야 된다.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 할 때 有始有终 이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보실게요. 그러면 어떤 한 명언이 있고 전체가 이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풀이가 나올 것입니다. 时间效应的开发 시간 효용의 개발, 즉 시간을 활용하는 것 역시 遵循는 따르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떠오리, 이치, 도리를 만나죠. 이러한 도치, 이리를 따릅니다. 나는 여기서 비유를 낼 때 쓰는 표현이죠. 뭐를 가지고 하나의 작가를 가지는 것으로서 말해볼게요. 자로는 만약에 라는 루거와 같은 뜻이고 만약에 관치면 라이 문을 탁 걸어 잠그고 이구 쪼치 하나의 북으로 기운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한 방에 일을 해쳐버리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문을 탁 걸어 잠그고 한 방에 단숨에 일을 해치워 버리면서 连续写上 연속해서 씁니다. 7, 8个小时 7, 8시간을 쭉 그냥 이렇게 쓴다면 그러면 书的大致结构 이 책의 대체적인 구조는 바로 처음부터 갖추게 된다.规模 어떤 규모, 틀을 갖추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방에 처음에 7시간을 쭉 쓴다면 책의 규모가 이게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如果 만약에 每天花半个小时 매일매일 30분씩 사용해서 写上2个星期 이렇게 하기도 힘들겠네요. 매일매일 딱 30분만 써야 돼요. 30분만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을 2个星期 2주 동안 쓴다면 虽然总时长 전체 시간의 길이는 达到 이르게 됩니다. 똑같이 7个小时 7시간에 이르게 되겠죠. 하지만 结果 결과는 아마도 바로 相差 서로의 차이가 甚远 굉장히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차이가 생기다라는 이 말의 풀이가 뒤에 예를 가지고 나오지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 다음 내용 볼게요. 다음 부분. 근데 여기 위 하얀 부분은 역시나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 윗부분까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있는 부분으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요 또다시 비로 예를 들어 做某个实验 어떤 하나의 실험을 하는데 아마도 需要 필요로 할 것입니다. 连续做 연속해서 합니다. 5到 여기 숫자 사이에 숫자와 숫자 사이에 따오가 들어가면 에서 내지죠. 그래서 5到12个小时的时间 5에서 12시간의 시간을 아마 연속해서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如果中间 만약에 중간에 偶有中断 이따금 중단하는 바가 있다면 통상적으로는 바로 重新开始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전체의 합이 전체가 부분의 합보다도 훨씬 더 크다라는 그 명언에 대한 풀이가 쭉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요 부분부터 7번 문제 정답이 나오는데요. 아까 7번 부분에서 소리가 整段运用, 整段 이게 좀 들렸기 때문에 정답이라 그랬거든요. 본문 속에 어디에 그런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因此 이로 인해 做一件事情 어떤 한 가지를 할 때 重要的 중요한 것은 不是 A 而是B 해서 선택관계 접사죠. 그러면 A가 아니고
오히려 삐다라는 뒤쪽을 선택하기 때문에 청취를 들으실 때도 얼씨 부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그 부분을 정답으로 고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한 가지 일할 때 중요한 것은 花多少时间 얼마의 시간을 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而是 오히려 有多少不受干扰的整段时间 해서 해석이 안 돼도 整段 들렸어. 时间 들렸어. 이래서 얘가 왠지 정답이 될 것 같아. 整段 들렸어. 时间 들렸어.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서 체크하시면서 1찬 소리가 있으니까 정답.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자, 이게 해석해보면 오히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전체의 시간을. 그럼 어떤 시간이냐면 多少 얼마만큼의 不受干扰 방해를 입지 않는 전체 시간을 갖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D였고요. 나머지 정답 아닌 애들도 너무 해석 안 해주면 속상할 테니까 네, 가져보도록 할게요. A 볼게요. 要按时间分段 시간을 따라서 아는 기준을 나타내죠. 뭐뭐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분단하셔야 됩니다. 즉 단락을 나누세요. 3시간 텀으로 이렇게 나누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들리잖아요. 按时间分段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두 번째 不要因小失大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역시 안 들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 要精益求精 정답은 아니지만 별별 좀 많이 할게요. 예술가 이야기, 건축가 이야기 이렇게 어떤 전문가들이 당신은 어떻게 성공하셨냐 아니면 당신이 일을 하는 어떤 뭐 목적, 표대 아니면 뭐 기준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많이들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게 상대방에게 좀 어필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기의 좋은 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찡이 지우징 하겠다. 찡이 지우징 뭐냐면 찡이 정통하고 뛰어매죠. 그래서 이미 정통함에 이는 더할 익자입니다. 다다 익선할 때 더할 익자. 이미 정통함에 더해서 구한다. 무엇을? 정통함을. 그래서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다. 이미 뛰어난데 더 뛰어남을 구하겠다. 완벽의 완벽을 추구하다라고 많이 정답으로 나오면 오늘 정답 아니지만 많이 정답으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찡이 지우징 소리가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의 정답은 整段时间 들렸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고요. 아까 제가 문제 풀 때 整段时间이 제 기억으로는 한 2번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다음 부분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네가 얼마큼 썼냐라는 그 시간의 총 길이가 아니고 방해를 받지 않은 얼마의 전체적 시간을 갖고 있었냐.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부분 보실게요. 要想获得高效率 만약에 뭐하고자 한다면 높은 효율을 획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반드시 짱 여기서는 명사비기 때문에 을을 그건 너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시간을 뭐해라? 整段运用 时间 들리네요. 整段 들리고 심지어 여기는运用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아까 정답이 D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번 문제 정답이 나오는데 이것도 순서가 뒤죽박죽 나올 거야 라고 이미 예측을 해낸 친구들만이 답을 찾는 거지 6번만 보고 있다가 이게 7번 나왔으면 이제 6번 놓쳐버리고 이런 사태가 분명히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취 3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렇게 흐름으로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소리가 들리는 그대로 반응해서 가는 거지 해석적으로라든지 완전히 막 순서대로 나오는 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뒤에 부분 보실게요. 集中精力全力以赴 똑같이 나왔죠. 集中精力 지종은 모으는 거고요. 찡리는 에너지인데 이 찡리 같은 경우는 찡성과 딜이 합친 말로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였죠. 하나만 더 정리해보면 자원의 개념의 에너지는 능력의 근원이라 해서 능위엔을 쓰는 거고요. 아무튼 자기의 정신과 체력, 즉 에너지를 집중해서 전력으로서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모든 세 문제를 다 풀었었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 볼게요. 自我检讨 자기 검토를 해야 된대요. 예전에 어떤 그 창극하는 연기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실수를 한 거예요. 공연 중에. 그래가지고 공연 끝나고서 어떻게 잘 넘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끝나고 나서 제가 오늘 사실 실수했는데 아까 여러분 다 모르셨죠? 제가 오늘 집에 가서 지엔타오이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정답이 뭐였냐면 본문은 지엔타오지만 반성하다라는 아이가 정답이었어요. 반성을 할 때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反省 다 아시죠? 省이 아니고 싱으로 읽는다는 거. 反省과 그리고 反思가 있습니다. 反思 해서 이거 제가 동의어다. 反省 반성하다, 反思 반성하다, 마지막 检讨 반성하다. 해서 이 세 가지 동의어로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 두 번째 集中精力 얘가 똑같이 틀렸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론은 结合 결합해야 돼요. 무엇과? 实践 실천과 결합해야 된다. 말만 하지 말고 움직여라. 이런 메시지죠. 그 다음 마지막 事先 사전에 做好计划 계획부터 잘 세우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답은 나왔어요. 하지만 요 밑에 부분에도 좀 중요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해석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한 거는 효율을 높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통째로 활용해서 집중해서 해야지 그래서 고효율, 높은 효율로서 일을 해낼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음 볼게요. 这样 이렇게 하면 任何困难 어떤 어려움이든 다会말 수 있다.迎刃而解 할 수 있대요. 이거 되게 중요한 또 사자성어 몇몇 가지 사자성어들이 여기 좀 숨겨져 있는데 ing자는 맞이할 영자죠. 다운은 칼이죠. 그 다음에 얼은 그래서 지혜는 풀어지는 건데 여러분 그 대나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나무가 있으면 칼을 쭉 대자마자 그 대나무가 뭐 끝까지 칼을 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위에 딱 대자마자 쭉 하고 벌어지잖아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의 해결됨이 굉장히 순조롭다 할 때迎刃而解를 씁니다. 칼을 맞이하자마자 바로 지혜 풀렸다라는 것은 일의 흐름이 굉장히 순조롭다. 순조롭게 일이 해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즉 집중해서 시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해야지만이 어떤 어려움이든 다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상반되게 링처소에다는 일을 찌끔찌끔하다. 여기 치아오하고 나 같은 경우는 두들기고 치는 거잖아요. 약간 좀 이게 칼 만드는 사람 이렇게 대전간에서 이렇게 두들겨 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쳐야 되는데 이 0은 숫자 중에서 제일 0 가치가 없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치듯이 말듯이. 그 다음에 이 수에는 붓을 세자죠.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덩어리를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치듯이 안 치듯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하는 거야 거의. 그래서 찔끔찔끔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면 또 재밌게 암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와 반대로 찔끔찔끔 일을 하다 보면요. 흔히 解决不了问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人的大脑 사람의 되뇌는 마땅히 要想 뭐뭐 하려 한다. 达到最佳的工作状态. 이 佳는 好의 뜻이죠. 좋다라는. 그래서 사람의 되뇌가 가장 좋은 업무 상태에 이르고자 한다면 그럼 바로 必须 반드시 집중해야 됩니다. 무엇을? 更多时间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고 保持 유지시켜줘야 돼요. 현 상태가 굿, 좋다 인 것을 현재에서 미래로 지켜나가야 될 때는 保持를 쓰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 생각의 연관성을 계속 지켜나가야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되뇌가 2단, 1단 진입한다 이런 상태에 들어서게 되면인데 이 2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설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면 이러고 만약에 1단이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1단은 가설이기 때문에 아직 이런 상황을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기술 같은 거 사용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럼 보기에 보면은 이미 이런 기술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다.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시제일치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대뇌가 일단 이런 상태에 진입이 된다면 그럼 바로 会 뭐 할 수 있다? 像什么什么一样 뭐처럼 지동. 이 지동은 이제 시동이 걸린 거죠. 발동기 즉 엔진이죠. 이 발동기 시동 걸린 발동기 엔진처럼 只需要 단지 필요로 합니다. 很小的动力 아주 조그만 원동력을 필요해서라도 바로 뭐 할 수 있다? 持续 지속적으로 뭐 할 수 있다. 维持 유지시킵니다. 运转 운전을 유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만 에너지만 써도 이미 이제 시동이 걸렸기 때문에 조금만 에너지만으로 계속 일을 유지시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로 인해 우론 막론하고 상관없이 在学习还是工作中 공부나 아니면 업무 속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마땅히 尽量 가능한 한 되도록 保持 유지하고 지켜야 됩니다. 사유 생각의 연속성을 지켜야 되며 이로써 达到 이르게 되는 것이죠. 사반 공배의 효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반 공배라는 거는 일은 절반밖에 안 하는데 공은 배가 된다. 그래서 조그만 힘을 들여도 아주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흔히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다 할 때 바로 이 실반 공배라는 사자성어를 또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있었던 이런 사자성어 아니면 이런 표현들까지 함께 정리해서 공부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긴 시간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 청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겁먹으세요. 요즘 청취 내용이 되게 어려워졌대. 맞아요. 되게 전문적이고 시대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기술도 생기고 아니 누군가의 논문도 새롭게 이제 발표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어렵지만 그들이 문제를 내는 유형 자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급수 단어도 아닌 것에 대해서 너 이거 알고 있니? 라든지 아니면 전문 지식을 예를 들면 뭐 전두엽의 특징에 대해서 넌 알고 있니?라고 과학 지식을 의학 지식을 우리한테 물어본다면 반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지식을 묻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내가 보기 단어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6급 이하의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을 파악하는지 못하는지에서 문제를 묻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보기를 읽는 것이 1번이며 해석은 독해서라는 것이지 청취에서는 해석하려 두지 마시고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귀에서 들은 다음에 소리에 반응해서 눈으로 그 보기에 찾아가셔서 일치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곧 시험이시죠. 그죠? 곧 시험인데 이런 방법을 좀 기억하고 가신다면 조금이라도 한 3, 4문제라도 더 맞추고 그러면 한 10점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높은 점수 받으실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시험장에서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6급은 정말 대단한 그 학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그 레벨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시는 것만 대단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아주 힘들고 어렵게 준비했으니까 정말 그 어떤 코스보다도 좋은 결과 여러분들이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네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짜이찌엔!